네, 5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연한 제대로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수 대기자가요. 예. 김대중의 국정노트. 아, 제 또 이 책을 이 책입니다. 네. 예, 박지원 의원님이 추천사 쓰셨더라고요. 제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300권을 사서 예.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돌렸더니 다 이거 읽어보고 다음 대통령 하랍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해남에 와서 예. 연설을 하면서 차기는 박지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늘 또 광주 말바우 시장에 가니까 지금은 이재명 하니까는 차기는 박지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박지원 의원님. 책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거는 그럼 박지원 의원님 다음에 대통령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된다. 그런데 차차기를 우리 노리시는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읽어봐서 꼭 읽어보고 그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좀 경쟁이 심하더라도 다음에 나오지 마. 나니까. 네, 대통령이 되고 오신 분들한테 읽어야 되는 일종의 비기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고요. 이건 방금 예. 방송으로 신인규 나간 변호사님이. 신인규 변호사 네. 대망. 방금 이거 3권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해주고 가셨어요. 아. 박지원 의원님도 그럼 이 책 구독자 이벤트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5명한테 고맙습니다. 저희가 5명. 박지원 의원님이 10명한테 하세요. 10명 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자막 넣어드릴게요. 예. 제가 다 한 건 다 했잖아요. 예. 약속을. 그래도 우리 박찬수 기자님 처음 오셨으니까 예. 한번 저희 시사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가끔 제가 보긴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려니까 약간은 좀 긴장되고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치 전문 기자로 오래 일을 하셨고 사실 따님이 예. 한때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어요. 그 언론인 집안이시군요. 그렇죠. 예. 우리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정씨입니다. 예. 박씨. 예, 박씨이고 박씨 너무 정씨고요.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42촌. 네. 42촌이요? 42촌. 의원님 너무 아니 우리가 귀양 갔는데 우리는 진도로 가고 같은 형제가 경상도로 가서. 네, 예. 자,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마지막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박지원 의원님 모셨고 정치 전문으로 오래 이야기하셨던 박찬수 기자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선거의 한 복판에 있는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 하지 말라니까요. 왜요? 제가 민주당이 공개했는데요. 서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지기현 부장이 내 담당 판사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고 말을 안 했는데 그 왼수 김종대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 예. 이게 방송하면서 저 박지원 선배 재판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재판을 받는 서훈 안보실장, 예.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경찰청장, 우리 국정원 1차장 저보다 제발 말을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은 이번 판에서는 살짝 빠져 계시겠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또 예. 한 말씀씩은 했죠. 예. 그러면 박찬수 기자님한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봤는데 예.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같은 방인지 아닌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100% 이게 같은 방이다라고 저는 확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진이 대선의 와중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에 관련된 사진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일은 아닌데 그만큼 지금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이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대법원이 나서갖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재판하는 판사의 어떤 뒤를 캐갖고서 뭔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도 가능하죠. 그런 비판도 틀림없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쨌든 대법원이 먼저 나서갖고 이 진위를 밝히고 지기현 판사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지 이거를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NCND로 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확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권위는 더 떨어지고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게 사실은 보면은 지난 2월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을 진짜 온 국민이 깜짝 놀라게 석방하면서부터 예.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고 그리고 5월 초에는 파기환송이 나고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대법원에 대한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그 땅바닥 밑으로까지 떨어진 건데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책임은 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하기 전에 대법원이 나서갖고 푸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얘기를 법사위에서 했어요. 예. 우리 법사위 김영민 의원 민주당 수석 부대표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대단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잘하시는 의원인데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몇 사람들은 공유를 해서 보았는데 나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봤어요. 오늘 보도된 것만 보았는데 그때 법원 행정처장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예. 법사위 답변을 했는데 그날이 지나가도록 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가 최소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예. 아니다 기다. 이 정도 건이면 그럴 만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예. 왜 공보 판사가 그러한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고 네. 본인이 또 오늘 뭐 삼겹살에 소주 사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소맥이요. 소주 네, 아니고. 소맥. 예. 그 룸사롱에서 삼겹살에 소맥 파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꼬여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국민 네.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16일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찾아서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 벌였다고 오늘 TV조선이 보도하긴 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박 기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마당이면 사실은 바꾸는 게 맞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이것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었을 때부터 과연 지기현 판사가 이 판결을 제대로 진짜 공정하게 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의구심은 상당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더구나 그 대선을 앞둔 상황이고 이 재판은 이제 대선 뒤에도 끌어가야 물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요. 이재명 후보의 이건 재판이 아니고 윤석열 재판이니까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바꾸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다. 이거를 괜히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안 바꾸고 그냥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이렇게 국민적 의심을 사고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어떤 대법원 수뇌부가 좀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른 그럼 박지원 의원님 전문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선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 사법부에서 속전속결해야 된다. 이 건과 관련된 그렇죠. 감찰 내용을 빨리 결정을 빨리 해야죠. 알려줘라. 예, 그게 서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강하게 들긴 합니다. 지금 또 선거운동 뛰시느라고 6일 만에 서울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내일 다시 또 해남으로 내려갑니다.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6월 4일 죽을 각오로 아이고 안 됩니다.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있습니다. 차기 제가 대통령 죽으면 하신다면서요. 시사인 TV 어떻게 돼? 아니 차기 대통령 하신다면서요. 야,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유튜브의 위력이 엄청나요. 전부 저한테 차기 대통령 하는데 이렇게 또 선전하니까 더 그러겠죠. 그 힘으로 선거운동 다니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이제 연일 어제 오늘 오면서 오히려 빅텐트는 민주당이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되는 집안은 사람이 모여요. 안 되는 집안은 하와이도 가고 그러지.
네, 아마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요? 아니 또 국회의원 둘이 데려가고 세 원외 명이 갔다고 사람들. 합니다. 아,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성배 대변인까지 총 3명. 갔다고 그랬다는데 난 좀 홍준표 시장 제가 이 시사인에 나와서도 항상 바른 말 한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통화는 안 해보셨습니까? 홍준표 시장 대선 후보 떨어진 다음에 친하시잖아요. 통화는 곤란하시는 것 같은데. 통화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텔레그램 보내셨나요? 아니 안 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하고 저는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오. 네, 그냥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한창 전에 둘이 저녁을 한번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에게 홍준표 시장이 형님 내가 검사 물을 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3선 되니까 빠집디다. 윤석열이 무서운 놈입니다. 나는 대구로 도망칠 테니까 형님 조심하소. 캐비넷에서 뭐 나올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걱정하지 마라. 아, 홍준표도 캐비넷을 걱정할 정도예요? 나한테 그렇게 가까우니까. 예. 그래 조심하라고. 내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걱정하지 정부가 마라. 캐비넷을 공격할 것이다. 이미 윤석열이 검사 때 나를 죽이려고 CN 그룹이라고 있어요. 예. 우리 호남에 그 회장 한화 동아건설 이런 데 잡으다가 박지원만 돈 준 것만 풀어라 그러면 봐주겠다 해도 제가 안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진짜 홍준표 시장은 대구로 내려갔잖아요. 예. 저는 안 갔죠. 오늘만 하더라도 프로필 사진을 원래 넥타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다가 또 저희 방송 직전에 빨간색으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또 체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박 기자님은 기자생활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예. 이게 이런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 이번 대선은 정말 처음 보는 대선 같아요. 평소의 대선과는 전혀 다르게. 예. 홍준표 시장의 저 행동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임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를 데려오는 셈인데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은 물론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까지 오겠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레 정치부장 편집국장 다 했지만은 신중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은 몸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신의 몸값. 양쪽 모두에게? 자신의 몸값. 예. 우리 민주당으로는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받아도 그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헷갈려요. 정치가 아무리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또 당의 당선을 위해서 개나 고동이나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총리로 온다 아니 몇 년 있다가 오는 것은 가능하겠죠. 몇 년 있다가 오는 건 가능해요? 그럼 자기가 지금부터 2, 3년이라도 계속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물을 좀 빼고 그런 일을 하면은 가능하지만은 엊그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온다 총리가 된다 이런 것은 다행히 우리 이재명 후보도 부인을 했지만은 저는 그것은 홍준표 성격상 그런 분이 아니에요. 홍준표 성격은 어떤 분인지? 잠깐만요. 예. 그렇게 하면은 홍준표 시장도 손해고 우리 민주당도 손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봐도 홍준표 시장이 정계 은퇴를 하고 탈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몸값을 올려서 혼란된 국민의힘 거기에서 대선 끝나고 나면 저건 소멸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가니까 그 보수의 깃발을 다시
만들어서 보수 정당의 대표로 복귀하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우리 박지원 대표님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은 없지만은 예.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참패를 하면은 이것 봐라 이렇게 갖고 보수정당이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 구원 투수로서 내가 한번 다시 나서겠다 하면서 다시 당권을 노릴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워낙 그 홍준표 시장도 거기다 권력에 대한 그 굉장히 그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인사들은 사실은 이번 대선 결과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다 그 이후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홍준표 시장도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장 하면서도 손가락이 바빠가지고 대구 시장을 하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몰랐어요. 하와이 가서도 넥타이도 바꿔매고 손가락도 바쁘고 줄기차게 생명력을 예.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찬수 국장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중진들은 대통령 후보는 누가 돼도 좋고 누가 돼도 떨어진다. 그러니 당권을 내가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탑이 단연 홍준표 시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봐요. 예. 물론 지금은 당적을 던지고 당 막혀 나가 있긴 합니다만요. 박지원 의원님의 그러한 추측에 따르면 그 그런트 부스님 댓글도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차기 대선은 박지원 vs 홍준표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질문 참 잘하셨네요. 네. 저런 국민이 우리 국민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예, 그런트 부스님 훌륭하시다고 지금 실시간 댓글 소통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일 나올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도 결국은 자기 장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일 나오더라도 아마 김문수 후보를 추켜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대선에서는 정당보다는 후보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후보를 띄워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더라도 후보를 띄워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도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데 올리는 걸 보면은 어제 TV 토론을 했는데 TV 토론 수준 너무 낮다라는 얘기 올리거든요. 아니 자기 당 후보가 TV토론에 나왔는데 물론 상대당 후보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할 수 있어도 자기 당 후보는 잘했다고 해야지 표가 보이는 건데 아예 이거 여야 관계없이 자기 당 후보도 TV토론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돕긴 돕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도움은 주지 않겠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이 상당히 양심적이네요. 네. 양심적입니까? 양심적이야.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시장 보세요. 입만 벌리면은 한동훈 공격합니다. 저것은 홍준표 시장도 다음 당권을 한동훈이 노린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쟁자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찬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일은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간혹한 자욱한 그런 비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손절하자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가 노리는 것은 차기 당권인데 제가 볼 때 홍한 HH 대결이라고 하면은 홍준표한테 못 당하죠. 아니 근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러한 각자의 속내들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고 당권 다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기 다툼이 되는 게 아닌가, 보수 개혁이기보다는 더 바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모습들을 좀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뭐 지금부터 사실은 바닥이고요. 예. 지금부터 벌써 악의 다툼이 벌어져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후보라든가 당이라든가 어쨌든 그전에는 싸우더라도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래도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까지 그 정당의 모습인데 예.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이렇다면 대선 끝나도 계속 이런 대립과 하여튼 심해질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을 누구든 쉽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갔을 경우에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노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는 이준석이라는 또 다른 이제 보수 그렇죠. 차기 주자가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과는 다르게 차별화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중에서 이준석보다 더 이렇게 미래를 지향하고 앞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젊고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면 어쨌든 망해가는 집안이지만은 국민의힘 이거라도 어쨌든 기반으로 해갖고 예. 다시 한번 좀 재기를 노려보겠다. 지금 그게 국민의힘 여러 주자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 쌤, 아닐까. 예. 그런 비극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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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중진들, 주자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요. 국민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유당 이승만 독재가 4.19 학생들의 혁명에 의해서 붕괴됐을 때 총선 때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그 많은 자유당 국회의원 중에 강원도의 이재학 부의장이라는 분이 하나 당선되고 나머지 다 쓰러졌습니다. 예. 박정희 다 몰락했잖아요. 박근혜 다 몰락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내란 수계의 잔당들이 그 내란 주체들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 이건 역사 의식도 없고 국민의식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전한 보수 정당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더 죽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홍준표도 한동훈도 지금 홍준표는 할 말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나는 사과하고 탈당하고 네, 정계 책임은 은퇴했다. 없다. 예.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은 지금 뭐예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윤건희하고 손절하고 나가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 3년 후 이 총선에서 재기하겠다. 이 망상을 버려라 이거예요. 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을 김문수 후보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본인이 팽당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이라든지 혹은 뭐 구주화 후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단일화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랬대요.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이 좀 더 극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김문수 후보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후보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그 정광훈 목사류의 이른바 아스팔트 구구, 그쪽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갖고 나가야 될 세력이다. 보통 정상적이라면은 그런 어떤 아스팔트 구구와는 선을 긋고서 합리적인 보수로 좀 중도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대선에서 일반적인 보수 정당 후보의 이제까지 스탠스였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거 절연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과 같이 가겠다 그러고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도 입당하고 뭐 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뭐 자유통일당 구주화 뭐 후보라고요. 별로 이렇게 예. 표에는
저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당권 그쪽도 다툼 지지를 용인가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 그게 김문수 후보 본인이 그러는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우 세력과의 끈을 계속 놓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예. 본래 예. 극에서 극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극좌에서 극좌에서. 예. 극으로 왔는데 저는 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개나 고동이나 다 좋다? 그래서 저는 이찍하면 윤석열이 집권하고 전광훈이 상황된다.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은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3대 정권이 된다. 국민이 안 돼요. 국민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재정립해라.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털고 가야지. 그렇게 김문수처럼 잡탕밥으로 선거를 이끌면 다 망해요. 안 돼요. 네. 좀 보수 재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테니까 TV 토론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박지원 의원님 혹시 한덕수 후보의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는 아무 연기처럼 소식이 없으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한덕수는 절대 못 나온다. 못 뭐 나오면 나온다 하니까 당하신 것 같긴 한데. 투표용지에도 절대 이름 없다. 예. 나갔잖아요. 우리 한국의 미덕이 죽은 사람하고 망한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그럼 게 뭐하라 낫다. 해요. 예. 영리학 공부나 잘하라고 했지. 명량 사모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명략 공부하시라고 하나의 충고를 해주시면서 어제 TV 토론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까 친한계에서는 뭐 다 별로였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아까 박찬수 기자님이 전해주시긴 하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좀 그래도 결정적이거나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저도 거긴 동의하고요. 그거 말고서 이제 하나 뽑자면은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답변을 듣고는 그러니까 결국 그 3조 원 예산 더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 저 그거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고 그런데 굉장히 좀 꼰대스러운 발상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의 대책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럼 좀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지적 없이 그냥 그 얘기가 결국 돈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건 마치 뭐 부모가 이렇게 자기 자식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내일 제가 뭐 할게요 하니까 야, 너 그거 결국 공부 안 하고 놀겠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딱 한마디로 그냥 끊어버리는 듯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준석 후보가 꼰대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건방지다 않은 느낌. 선거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은 상대 후보를 존중하고 좀 무게 있게 그 국민에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너무 이렇게 좀 상대 후보를 좀 조롱하는 듯이 행동하는 게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더 이렇게 어제 클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비교적 방송도 많이 했고 여기 와서도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러셨죠. 그리고 총선 전에. 총선 전에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해서 참 잘 성장하면 한국의 케네디가 된다. 예,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했는데 역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깐죽거린다. 좀 경하다.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나이 40이 돼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은 지금 박 국장께서 지적한 대로 그게 좀 없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러나 저는 이준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십니까? 아무튼 잘 되기 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지. 또 선거 때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오해를 사실까 봐 제가 살짝 기회를 드린 건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는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지금 세계가 다 서두르지 않고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귀샤등이 하나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 협상을 해야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변도로 미국 풀만 먹자. 그러면 우리 경제가 되겠어요? 어제도 한창 친중으로 공격을 좀 네, 시도하는 보수 후보들이 있었죠. 그건 조금 네.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외교의 가치가 거기에서 출발하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제적 문제를 이재명 후보는 미국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갖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색깔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질면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일, 27일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거든요. 사회 정치 분야인데 이제 어제 보셨던 것으로 앞으로의 좀 이렇게 각 후보들한테 지적 혹은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워낙 이제 공격을 양쪽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고 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어제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진짜 이준석 후보가 여러 번에 걸쳐 갖고 좀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침착하고 그리고 어떤 무게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그건 상당히 강점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일단 사람 이제 독자들이 볼 때 너무 좀 올드하고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TV 토론이라든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도 사실 됐지만은 지금은 후보의 모든 면들이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생동감 있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해갖고 진짜 한 20년 전 대선 후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거든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고 무겁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권영국 후보는 어제 가장 4명 후보 중에서는 점수를 준다면 가장 그래도 많은 점수를 받을 후보가 권영국 후보가 아닌가. 권영국 후보는 지금 그 스탠스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와는 차별화를 갖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솔직히 권영국 후보가 너무 잘하면 우리가 손해요. 잘 충고하세요. 저는 어제 경제 부분 질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이 개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개헌론자 아니에요? 저도 개헌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MB 때 안상수 전 대표에게 임기 1년 단축, 4년 연임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로 개헌하자 합의했는데 MB가 반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님 누가 임기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해요? 거절됐어요. 개헌론이 굉장히 풍미할 때 저는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된다.
12월 3일 전에는 개헌을 하자고 나도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내일 안종식 정권 교체다. 만약 개헌론이 지금 나오면은 블랙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특히 윤석열 잔당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동영 예. YS 비서실장 저희 친구들인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 국회의장 할 생각하지 말고 개헌해서 책임 정리를 네가 해라. 내가 모욕적이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순간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정치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절대 개헌론 얘기하지 말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해왔는데 약 한 달 전에 소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개헌안을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막으신 게 그렇죠. 나도 이제는 합의를 해놓고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박지원 왜냐하면 의원님이 막았다고 합니다. 개헌론에 빠지면 이게 큰일이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고 후보로 확정되면은 공약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5.18 예, 어제 의사 후에 5.18 전문 수록 등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도 화답을 했어요. 예. 좀 디테일 면에 다른 것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7공화국의 문을 미래로 가는 문을 활짝 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은 이때도 개헌론으로 빠지면은 블랙홀이 되니까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개헌을 맞추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어제 시사성 있게 나왔으니까 비록 경제 문제라도 한번 좀 거론이 됐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아니에요. 그게. 예. 그때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서 우 의장 정권 교체가 목표냐 그 다음에 개헌할 수 있지 않느냐 인내하고 협력하자 잘 협력했는데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 그런 시사성 있는 것은 한번 다루었으면 그리고 이제 이 정치 토론할 때 개헌론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560 이 국악을 확 던지고 미래로 가는 7공화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대통령을 이재명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있을 선관위 토론에서 그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15일 남았거든요. 15일 남았는데 사실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구도는 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강일중 일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아있는 선거 토론이라든지 나머지 변수들이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 토론을 잘하면 좀 10% 벽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 바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대세 지장은 못 줄 텐데요. 다만 이준석 후보한테는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은 졌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이유를 보고서 차라리 이준석 같은 사람도 하나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그런 어떤 판단을 할 거거든요. 예. 그 점에선 TV 토론에서 상당히 그 능력 있고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준석 후보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의 10% 가까이도 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침에 라디오에서 60, 30, 10 말씀하셨던 것도 듣긴 했는데. 문제는 예. 부자는 몸조심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 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특히 일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식됐습니다만은 DJ하고 똑같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불안하다 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면 좋고 이번 토론에서 가장 기회를 잘 포착할 사람은 이준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충고를 했어요. 메시지가 좋아야 된다. 던지는 메시지가 진짜 이준석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어제는 실패했고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구정치인답게 무슨 김문수 같이 누구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시대를 이렇게 개혁하고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미래를 좀 생각해 주면은 이준석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이제 투표 예측률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던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 상승을 이끈 게 20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20대 표심이 어떻게 갈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20대도 남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 해보면 적게는 5, 6%에서 많게는 7, 8%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대다수가 아마 20대, 30대 남성일 텐데요. 어쨌든 20, 30대 남성은 최근에 어떤 사회 분위기에서 이제 자신이 차별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을 이렇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이준석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한테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20대 여성들은 저도 이제 딸이 둘입니다만 지난번 계엄령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랬고 아직도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어떤 여기자 후배 30대 초반 된 여기자하고 같이 탔는데 그 후배가 아니 선배 이번에 정말 이기겠죠? 지는 일은 없겠죠? 뭐 저는 당연히 선거 구도는 정해졌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제 높은 득표를 기록하느냐 50%를 넘느냐 아니면 진짜 박 대표님 말씀대로 60%까지 가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게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지금 젊은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야 이러다가 또 예상 밖의 어떤 변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표율은 어쨌든 양쪽에서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이번 겪어보시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국민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내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란 주체 세력들이 윤석열이 돌아온다야. 소년이 와야지. 윤석열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서 심판하자. 투표가 힘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투표장에 나가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젠더 문제로 지나치게 갈라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통합을 주장해야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당에서 저는 오늘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투표율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걸 조심하라는? 우리가 몇 프로 받는다. 쉽게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고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건방은 떨지 마라. 박지원 의원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골프는 고개를 들면 진다. 그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재명 방송 나오셔도. 대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여론조사 하나 있어요. 이 판국에 정권 교체하자가 55%, 정권 유지하자가 35%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대도 어떤 경우에도 35% 넘지 않는다. 이미 이재명은 당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절대 못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TK 경북
대구 지역에서 과거 김대중 후보를 모시고 제가 다닐 때 보면은 두 자릿수 10%가 어려웠다. 네, 못 나왔죠. 예. 정동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TK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31%, 때로는 이 중도층에서는 김문수보다도 더 나오고 PK는 더 좋고. 예. 사실 그 호남 제가 광주 전남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 거기를 다닙니다마는 이재명이 나타나면은 엄청난 인파가 와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해요. 김대중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류의 김대중에서 기류의 이재명을 보았다. 그렇게 박해를 받든 음모를 당하든 김대중이 대통령 돼서 성공을 하듯이 똑같은 박해를 받았던 이재명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제2의 김대중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1년 전에 2년 전에 하면은 굉장히 저한테 김대중 비서실장 너 맞아. 그렇게 아부를 잘하냐 했는데 지금은 열렬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광주에 가서도 제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면 엄청난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55%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 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래서 60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러고 정권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은 35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60, 30 장하다 이준석 10 권영국 이렇게 후보도 나올 있긴 것 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좀 잘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솔직하신. 근데 표가 안 겹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시죠 강금실 예. 장관을 만나 강 장관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하시는데 예. 막상 현장에 가보면 밑바닥 민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훨씬 더 뜨겁더라.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그러면서 그게 어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서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느끼는 우리나라 일반 어떤 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동료의식. 그러니까 검사라든가 판사들은 야 이거 법 위반 아니야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밑바닥 그 어떤 민초들은 그거 문제 안 돼라는 것들을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나올 거라고 강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실제로요. 예. 제가 어제 전라남도 곡성 예. 장미꽃 축제를 갔어요. 예. 거기가 인구가 27,000밖에 안 되는데 예.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제가 박지원입니다. 저를 좀 예. 하면서 이재명 화이팅 하면은 거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화이팅하고 꼭 잘하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일부 소수들은 안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다양하게 보지만은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선거를 경험했는데 확실하게 변했다. 그리고 김대중의 바람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시작과 끝에 다시 이제 김대중으로 돌아가니까 박찬수 기자님 모셨던 이 책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중에 그란트 푸스님이 DJ 총재 시절에 이야기 나왔던 차별금지법만 민주당이 해주면 권영국 잘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전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15일 후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에 가까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 그러면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차기 정부에 대한 과제도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예. 박 기자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제 책에도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되신 다음에
일산 자택에서 그 다음날 아마 아침일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대통령 수칙이라는 걸 이렇게 노트에 쓰셨습니다. 아. 이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렇죠. 예. 이걸 저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쓴 거죠. 예. 됐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쓴 건 아니란 거예요. 청와대 예. 들어가서 쓸 시간이 없었고 아마 일산 자택에서 예. 당선되니까 이렇게 쓰셨는데 이걸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만큼 그 대통령이 꼭 그 명심해야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 2.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한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 3.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유지. 4. 현안 파악을 충분히 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5. 대통령부터 국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6. 불행한 일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7. 국민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해 안 될 때는 설명 방식을 제고해야. 8. 국회와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자. 그러나 정부 짓밟는 것 용서하지 말아야. 뭐 이렇게 쭉 15개 항을 쓰셨는데요. 이걸 보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갖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이거 영성적일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1990년 무렵부터 해왔는데요. 그래갖고 뭐 저 그때 박지원 야당 대변인 있을 때부터 봤는데 아무리 그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더라도 이게 몇 년을 못 가거든요. 5년 뒤면은 끝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권력이 그냥 사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겸허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당선된 날 아침에 네. 제가 일산을 갔는데 항상 아침에 바글바글했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저에게 전화로 기자들하고 통일각을 가자. 예. 그래서 같이 기자들하고 버스 타고 거기를 다녀와서 식사를 저랑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때도 우린 총재님 제가 10수년을 아침 식사를 총재님하고 했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상하니? 오늘은 대통령하고 둘이 식사하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억주야 여자 비서 있어요. 그 노트 가져오라 했더니 거기에 인사 조직도를 다 만들어 놓은 준비된 대통령. 네. 그것을 거기서 제가 지시를 받고 나온 다음에 쓰신 거예요. 혼자 식탁위에서. 아, 이 책에 대한 아, 추가적인 그래서? 정황을 네. 말씀해 주신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박지원 의원님께서 10건의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책을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자막으로 시사인 구독했다라는 인증 보내주시면 차기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수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면 선거법 걸려요. 박지원이 했어요. 예, 선거 끝나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예, 저희는 법을 준수하고 구독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니 오늘은 선거 끝난다고 예. 하더라도 아, 그런가요? 약속이 되니까 예, 예. 분명히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계없다는 예, 것을 예. 그럼요. 설명해 줘야 저희 됩니다. 늘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고요. 예. 예, 앞서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인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대표가 제 구독 기간이 1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자동 연장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사인 구독하세요. 야, 시사인 유튜브도 구독하고 시사인 좋아요. 주간지도 구독하고. 구독도 하고. 네, 훌륭하십니다. 박 기자님 마무리 말씀 그래도 짧게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괜찮으시겠어요? 예, 너무 우리 괜찮습니다. 박지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겨레 네. TV 때문에 얘기 못 하는데 아. 한겨레 TV도 구독하고 시사인 고맙습니다. TV도 구독해야 돼요. 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는데 시사인 한겨레 특히 토요일 날 말이죠. 보수 신문들은 토요판이 나오는데 한겨레 그 경향이 안 나오니까 저는 신문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구독하고 또 좋은 언론 만드는 것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